됐어.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옆에 좀 비어 있나? 안 비어 있나? 그 밑에 비어 있지?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놓게. 예림이는 한번 했었지, 이거. 안 했나? 네가 했구나. 두르고가 아마 했었을 거야. 했지? 했는데 기억 안 나지? 다 기억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어떤 거 있었어? 한자로 쓴 거 있는데. 이거 맞죠? 중국어. 중국어 소중대. 비슷하게 기억은 하네. 맞아, 비슷해. 소충. 자, 그렇게 하면은 좀 편하게 알 거야.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할게. 자, P가,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은는 이가 붙었다고 해서 요거를 주어 부분이라고 얘기해 줄게. 주어 부분. 자, P는 Q, 자, 이기 위한, 되기 위한, Q를, 이런 거 쓸 거야. 어쨌든, 주어 부분이 뭔지만 알면 돼.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요게 틀이야. 자, 여기서 정확하게, 자, 이 주어 부분이 갖고 있는 진리집합의 크기가, 주어 부분의 이 진리집합이, 이 Q의, 자, 뒤에 나와 있는 Q의 진리집합보다 주어 부분이 작으면, 진리집합이 작으면,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어 부분이 갖고 있는 진리집합이 크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면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끝나는 거야, 이걸로.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 소충, 대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작으면 충분이야. 그래서 봐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표시가 됐다면 P가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야, Q에. 얘가 참이라면.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얘가 작은 거 아니야. 작으면 충분 조건이구나 해서 이걸 보고 나는,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얘는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써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거꾸로 충분 조건이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해도 되는 거지. P면 Q이다. 왜냐면 요게 여기 폭 들어가면 이게 참이 되는 거거든. P가 Q에 포함되면 얘가 작은 거 아니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면 요렇게 포함 관계가 돼서 화살표로는 요렇게 표현해 주겠구나라는 거. 그럼 만약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앞에 게 큰 거 아니야. 이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얘가 더 크잖아. 여기 포함 관계가 이렇게 가니까. 화살표의 방향과 똑같이. 그러니까 요거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개가 같으면, 진리집합이 같으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해서 필요 충분 조건. 동치관계라고 하는 거야. 두 개가 똑같다.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보면,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에서는 P가 Q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되는 거지. 자, 이것도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Q가 더 큰 거지, 이렇게. 앞에 거가. 요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 벌써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쉬울 텐데, 안 되면 어렵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 자, 13번 문제로 가볼게. 13번. 자, 우리 교재 13번이야. 교재 13번. 자, 교재 13번 문제 보면 P라는 조건이 얘고 Q라는 조건이 이겁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은 일단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충분 조건이면 앞에 있는 주어 부분이 P가 작아야 돼, 커야 돼.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은 아니란 얘기는 왜 썼냐면 왔다 갔다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은 둘 다 되기 때문에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니까 얘만 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얘는 아니고. 그러면 P에서 Q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P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얘가 작아야 되니까. 소충.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오늘 잘 들으면 되게 쉬운 거고 오늘 대충 들으면 엄청 어려워질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인데. 자, 소충 대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아, 그럼 P가 Q에 포함되겠구나. 얘가 작으니까. 요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쓸게.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짝대기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줄까? 얘네랑 같은 거 대우명제를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겠다 이런 거지. 아까 비슷한 문제 풀었어. 대우명제를 쓰면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고 부정해줘. 자꾸면은 이렇게 한다. x-2가 0이면 이제 부정하면 x제곱 나중에 그냥 감각적으로 할 거야. 아, x가 2 집어넣으면 이게 6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x가 2이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자, a는 그럼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야. 자, 이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게. 자, 먼저 우리 14번, 15번, 16번 다 풀어볼 거야. 자, 14번부터. 자, 포함관계를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 포함관계를 보면 이것이면 이다. 얘가 P고 얘가 Q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포함관계는 어떻게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얘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되는 거지. 앞에 게 작은 거야. 이게 포함이 돼야 돼. 자, 포함이 되려면 수직선에서는 우리가 그림 그려서 포함관계를 이루어지면 된다. 자, 마이너스 1 여기는 3 얘가 작은 거야. 자, 큰 애는 여기 있겠네.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3 하면 됩니다. 얘가 더 크대. 얘가 작고. 그럼 어떻게 해줘 내가 여기다가? 3보다 얘가 더 큰 쪽에 있으면 돼. 같아도 되지.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a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a는 0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끝. 이렇게 되지. 자, a는 그러면 0보다 크고, 어이구, 여기 큰일 날 뻔했다. 여기 a-였구나. 자, 여기서는 요것도 만족하고, 앞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넘어가면 1.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요거 a는 0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그래서 정답 3번. 자, 집합이 아니라 요거 명제에서 포함 관계를 다룬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에 포함됩니다. 수직선에서 포함 관계를 밝혀주세요. 라는 게 14번이야. 그런데 이거를 15번처럼 조건으로 얘기를 해줄 거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14번은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15번은 자, 조건이 나와 있지, 여기. 자, 이 조건은 이거 빨리 풀어줘야 돼. 절대값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얘는 P가 작은 거지, 충분이면.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게끔 K의 범위를 정하세요라는 거야. 자, 15번 시작. 뭐부터 해야 돼? 절대값부터 풀어. 자, 절대값이 K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x-2가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 양변에 2씩 더해주면은 X의 범위가 나오지. 자, E 마이너스 K, 여기는 E 플러스 K. 자, 이것이 어디에 포함돼야 돼? 이 Q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거야. 누가 더 커? Q가 더 크면은, 자, 마이너스 2, 색칠 잘 해주고, 여기 7. 자, 이게 큰 거고, 이게 라지 Q. 그 다음에, 자, 요거 X는
E-K와 E 플러스 K가 요 안에 들어온 거지. 자, E-K, E 플러스 K. 자, 이제 방향 정해줘야 되네. 얘네 둘은 이쪽이 크고 얘도 이쪽이 큰데 둘 다 색칠돼 있으면 등호 있고 둘 다 색칠돼 있으면 등호 있고 등호는 언제만 안 들어가게? 조그만 게 건방지게 색칠돼 있을 때. 얘는 안 돼 있고 조그만 게 건방질 때만 안 하는 거야. 나머지 세 개는 다 해줘. 큰 것만 돼 있거나 둘 다 안 돼 있거나 둘 다 돼 있을 때는 등호 다 들어간다. 별거 아닌데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여기에서 K의 범위는, 자, K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때는 K의 범위는 이 넘어가면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두 개 공통 범위를 맞나? 보자. 자, 그럼 이제 두 개에서 공통 범위를 해주면 얘는 4보다 작고 5보다 작으니까는 K의 범위는 4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근데 답이 없어. 여기 K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요것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K는 0에서 4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등호 하나 없네, 여기는. 그래서 알파는 0, 베타는 4.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야, 이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16번은 위에 나와 있는 14랑 거의 같기 때문에 빼고. 자, 이제 한번 가볼까? 좀 편안한 걸로. 자, 21번. 어머, 씨. 왜 그래? 21번. 자, 요게 문제의 형태 하나야. 21번 꼭 기억을 해도. 자, P하고 Q가 돼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보세요. 필요 충분 조건은 PQ가 똑같은 거지. 크기가. 자, 그러면, 일단 나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이거를 이 5개를 다 쓸 거야. 요거 하나를 가지고 기본 틀로 잡으면 돼. 자, P는 Q이기가 무슨 조건이냐? 얘가 주어 부분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비해서 얘가 작은지 큰지를 따져보는 거야. 포함 관계가 없는 조건은 아무 조건도 아니야. 포함 관계가 무조건 있어야 돼. 자, 1번. P는 소수야. 소수를 한번 써보면 돼, 진리집합. 소수는 2, 3, 5, 7, 이런 거야. 자, Q는, X는 홀수. 홀수는 1, 3, 5, 7. 뭐 음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자, 벌써 틀렸지. 두 개는 포함 관계가 돼야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게? 여기 안 되지, 그치? 여기 없잖아, 포함 관계. 그래서, 자, P는 Q이기한, 이거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이 하나 때문에 두 개가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걸 찾아주래. 그래서 1번은 아무 조건도 아니야. X. 자, 2번. X는 0 하나밖에 없지. 얘는 하나밖에 없고, 얘는 0도 있고, 뭐도 있니? X에 묶어보면은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얘는 진리집합이 0밖에 없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포함 관계는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어 부분이 작아. 소충. 그래서 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요걸 잘 알면은 좀 이따가 B단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야. 자, 실수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A, B는 둘 다 뭐여야 돼? 둘 다 0이어야 되겠지. 순서상으로 쓰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는. 자, 이거는 A 플러스 BI가 0이야. 둘 다 실수야. 이게 0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둘 다 0 돼야 되는 거지. 우리 복소수 할 때 배웠을 거야.
그럼 얘도 순서상으로 쓰면 이거밖에 없네. 똑같네. 아, 이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구나라는 거지. 정답은 3번이야. 자, 그 다음 4번. 6의 약수를 다 써볼게. 1, 2, 3, 6. 자, 얘는 12의 약수. 1, 2, 3, 4, 6, 12. 얘가 여기 포함이 되지?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얘가 작으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 얘는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 B의 부호가 어때? A, B는 같은 부호예요 라는 거지.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니까. Q는 A가 양수 또는 B가 양수. 그럼 얘는 뭐야? A, B가 같은 부호니까 양으로 돼 있거나 음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야. 0도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A가 0보다 크면 플러스 B는 또는이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 되든 간에 얘는 마이너스 돼도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돼도 되고 또는이니까. 맞지? 그럼 얘네 둘의 포함관계가 돼야 안 돼? 포함관계가 안 되지?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지? 자,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만 가지고 어떤 조건인지를 한번 써봤다라는 거. 이게 기본 형태야.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이제 방향을 설정해 줄 거야. 22번, 23번. 두 개 다 할 거야. 자, 방향 설정이다. 조건만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줄 거야. 자, 뭐 잘 들은 사람은 오늘 별 내용 아닐 거고, 조금 이해가 덜 됐다 싶으면은 녹화해 놓은 거 다시 봐. 여긴 다시 봐줘야 돼, 명제는. 특히 다음 시간에 하는 증명을 잘해야 된다. 자, 22번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하면 이제 바로 P이면 Q. 작으니까 여기 포함돼. 저걸 보고 얘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얘가 더 큰 거네, 주어 부분이. R에서 Q로 가겠구나. 이렇게 쓸게, 그냥. R에서 Q로 가겠구나. 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R이 더 큰 거지. S에서 R로 가면 된다. S에서 R로. 추론하는 건데, 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야. 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S가 더 크네. Q에서 S로 가면 되지. 자, 이걸 보고 이걸 판단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 무슨 조건인지. 이걸 보고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자, P에서 이게 지하철 노선도 그리는 거랑 비슷해. 자, P에서 Q로 갔다. Q에서는 S로 간다. S에서는 다시 R로 간다. R에서는 다시 Q로 간다. 이 지하철 노선들. 여기는 어때? 계속 순환하는 순환선이네. 그 얘네 세 개는 뭐야? 동치관계. 왜냐면 R에서 Q로도 가고 Q에서 S를 거쳐서 다시 R로도 가기 때문에 얘네 둘은 필요 충분 조건. 요것도 필요 충분 조건.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근데 얘는 P하고 Q는 P에서 Q로만 가지. 충분 조건이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볼게.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그러면? P에서는 S로 가. 근데 S에서는 못 가지, P로. 그러면은 P에서 S로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자, 얘가 작은 거지. 이거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그러면 Q하고 S는 Q에서 S로도 가고 S도 R을 거쳐서 Q로 가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지. 그러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기 때문에 자, 필요 충분 조건이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지. 방향을 보고 조건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소충 대피. 요걸 기억해라 이거지. 소충 대피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면 별 내용이 없다. 누가 더 많은 진리집합을 갖고 있을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요거 마플로 연습하잖아.
금방 마스터할 수 있다. 이제 마풀을 빨리 풀어나가야 되는 건 제 각자 알 거야. 중간고사 때 남은 거 보면서 지금 빨리 풀지 않으면 똑같은 꼴이 되겠구나 아마 느낄 거야. 자, 그 다음 교재에서는 오늘 하는 것 중에 마지막이 이거야. 명제. 추론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P이면 Q입니다가 아니라 문장으로 나옵니다. 나는 이거를 이렇게 추론해 볼게. 이 두 개만 가지고 참인 걸 찾으라는 얘기야. 자, 인상이 좋으면, 자, P이면 Q고 Q이면 R이다. 이 PQR 대신에 문장이 나온 거야. 내가 이거 보고 해볼게. 인상이 좋은 사람이면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인상이면 호감, 이렇게 줄여놓으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지 않다.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이 두 개를 이용하라는 얘기지. 그럼 봐봐. 명랑하면 인상이 좋고 인상이 좋으면 호감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요거 가지고 추론하라는 얘기야. 자, 1번 맞아? 이거 내가 이렇게 쓰면 되지.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not 인상이면 호감을 주지 못합니다. not 호감. 이거 맞아? 인상이면 호감입니다. 얘네 둘을 봤을 때는 대우명제를 써야 되는 거지. 호감이 아니면 not 호감이면 not 인상. 이런 게 있으면 맞는 거지. 이런 거 있니 없니? 자, 3번 볼까? 3번. 자, 3번이 딱 맞았지? 명랑하면 호감을 줍니다 했으니까 명랑이면은 호감이다. 요거의 대우명제는 not 호감이면 not 명랑 이렇게 되는 거지. 호감을 주지 않으면 명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문장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라는 거야. 문장으로도. PQR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책 덮고 우리 당분간은 이 책 있지, 이 진도를 뺄 거기 때문에 늦거나 그러면 안 된다. 6시 타임에 진도를 빼서 클린 시간에 연습을 하고 마풀 시너지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해. 내가 조금 줄여줄 테니까 클리닉을 그 시간에 마풀을 좀 더 풀게. 자, 요거 남은 거 한번 해볼게. B단계 아까 했던 거. 자, 이제 조건 나온 걸 한번 볼 거야. 자, 14번 문제. 자, 14번 한번 볼래? 14번. 여기 있다. 자, 14번에 보면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 충분은 P가 Q이기 위한. 얘가 주어 부분이네. 얘가 작으면 충분. 그래서 자, P이면 Q이다. 요렇게 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 얘가 작은 거. 그래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지 않니? 이런 거야. 얘가 P가 작은 거. 뭐가 작아? 진리집합의 크기가. 자, 여기 P가 이쪽이고 Q가 이쪽이야. P가 Q에 포함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 그 진리집합에 포함 관계가 없는 거는 아무 조건도 아니야. 그거는 필요 없는 거야. 자, P가 작은 걸 찾아보라 이거지. 자, 찾아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자, 이 맨 마지막 거는 뭐야 이거는? 미음은? 이거 양변에다가, 자, 양변에 지금 보면은 역수를 취해준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A, B가 지금 다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A, B가 이렇게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가능하지. 역수를 취해주면, 자, A분의 1보다 B분의 1이 더 작아지니까. 이거 맞는 거야. 방향으로도 봐도 돼. 이쪽 방향, 오케이. 거꾸로도 가니, 그러면은, 역수가 돼 있는 거, 양수기 때문에 역수가 돼 있는 거는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지. 그래서 미음은 충분 조건만 되는 게 아니라 필요 조건도 되지. 양방향이 다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요 범위가 어떻게 되니? 제곱이 2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자, 마이너스 루트 2 a는 자, 루트 2 이렇게 되지. 얘는 0에서 루트 2까지만이야. 그 앞에 게 더 크네. 자, 주어 부분이 더 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야? 얘는 필요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디귿은 a, b 곱해서 0만 아니면 된대. 그럼 둘 다 0이 아닌 거지. 자, a, b 둘 다 0이 아니고 얘는 a, b가 둘 다 0이 아니면 제곱은 어때? 이렇게 방향 가는지 봐봐. 둘 다 0이 아니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단 커지는 건 맞지. 이거 오케이야. 방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원소가 나오지 않으면 집합이 진리집합의 모양을 형성하지 못했다면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돼. 혹은 방향으로 설정해줘도 되고. 여기 오케이 됐고 이쪽 방향은 되는지 한번 살펴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크면 무조건 둘 다 0이 아니니? 막 물어본 거지. 그럼 A는 만약에 2고 B가 0이면 이것도 0보다 크지. 하지만 두 개 곱하면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지. 그럼 한쪽 방향만 되네. 이쪽 방향만 됐으니까 얘가 작으니까 여기 포함되는 거야. 자, P이명 Q가 성립했다.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됐다. 얘가 작은 거니까 충분 조건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알고 있으면 되지. 그 충분 조건은 디귿.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 이제. 기억번. A, B가 다 양수입니다. A가 더 커. 그러면 제곱을 해도 어때? 제곱한 게 더 크겠지. 자,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됐지만 이 거꾸로는 가능하니 제곱을 해서 크면 무조건 A가 더 커? 아니지.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면 B가 더 크지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이쪽 방향으로 되니까 얘도 충분 조건. 그러니까 방향으로도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소가 나오면 되게 편해. 집합관계가 포함관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얘는 이게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얘기는 A, B가 같거나 또는 B, C가 같아요라는 거야. 얘는 A랑 B랑 같고 and B, C도 같고 그다음에 CA도 같고 세 개가 모조리 같아야 되는 거지. 얘는 둘만 같아도 되잖아. C는 달라도 돼. 이게 훨씬 많지. 이게 훨씬 많아.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구나. 얘가 더 크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네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걸 판단할 때는 자, 주어 부분이 갖고 있는 진리집합의 크기가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야. 그런데 내가 이 원소들을 잘 몰라. 진리집합이 뭔지, 경우의 수가 많은지 몰라. 그러면은 방향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이면 무조건 얘가 되는지, 이것이면 뒤쪽 방향에서 일로 가는지, 요걸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가 14번 문제야. 꼭 알아둬야 되는 거지, 얘는. 자, 됐어. 다음에 넘겨봐봐라. 자, 19번, 18번 이렇게 두 개를 하고 끝낼 거야. 자, 18번, 19번. 자, 18번 먼저 해. 이거 원래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마플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오늘 하면은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집에 가서 풀어, 주말에.
자, 18번은 세 개의 조건이 있는데 PQR.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방향을 볼게.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앞에 게 크네. 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가겠네. 앞에 게 작으니까. 그럼 R은 P에 포함되고 P는 Q에 포함되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R은 P에 포함되고 P는 Q에 포함됩니다. 결국 이걸 보고 판단은 이걸로 해주는 거지. 해석이 졸지 말고. 자, 시작해. 자, 포함관계 다 됐으면 얘네들 수직선상에 표시해주면 될 거야. 2차 부등식 풀고. 자, P는 요거는 2하고 3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자, 요거 P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 자,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아이고, 자. R은 1에서 B까지. 자, Q는, 자, X는 A보다 큽니다. 자, 이제 수직선을 그려 포함 관계를 해주면 되지. 자, 누가 제일 작니? 그럼 R이 제일 작네. 작은 것부터 쓰면 돼. 자, 1, 여기는 B. 자, 요게 제일 작은 R이다. 그 다음에, 자, P가 있어요. P가 얘보다 커.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얘가 요걸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자, 마지막, 요거보다 제일 큰 건 Q야. X는 A보다 큽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A보다 더 큽니다. 요렇게 놓으면은 요게 마지막 Q. 얘는 P. 여기 다 그려놓은 거야, 이제. 자,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A와 B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거지. 그럼 여기 있잖아. A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쪽이고, 둘 다 뚫려 있으면 등호. 자, B도 3보다는, 자, B는 이렇게 봐야 돼. 1보다는 더 큰 쪽에 있어야 되고, 뭐, 같아도 상관없지. 자, B는 3보다는 어때? 작은 쪽. 같아도 되지. 그래서 A, B의 범위는, 자,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B는 1보다는 큰데, 자, 3보다는 더 작습니다. 이렇게 되지. 그럼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자, B의 최대값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건 최대값이 3 나오지. 두 개 더하면 1 하고 해주면 되겠네. 자, 18번 포함 관계를 가지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활용해서 수직선상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 본 거야. 자, 그 다음 19번 시작. 오늘 한 거를 잘 들었으면 19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대충 들었으면 안 될 거고. 자, 물어보는 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닌 걸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화살표 봐야 하니까 P가 진리집합이 작은 거를 찾으면 되지 않냐. 이거야. 넌 더 하고 가, 당연히. 안 돼요. 이거 봐. 안 하려고 그러잖아. 아, 했어? 아, 그래? 미안. 난 안 하고 자는 줄 알았어. 자, 그럼 얘가 작은 거 찾으래. 작은 거. 19번. 오늘 한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답 맞았어? 우와, 맞췄어. 자, 1번은 얘 하나밖에 없지. 얘는 제곱하면 1입니다. 여기 1과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 1만 있으니까, 1로 포함되네?
그러면 얘가 작아서 P면 Q가 됐다. 충분 조건 오케이. 자, 둘 다 0보다 큽니다. 얘는 둘 다 0보다 크면 부호가 같은 부호니까 얘가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음수도 괜찮지. 얘는 그래도 나올 수 있다. 같은 부호니까. 요거는 같은 부호란 얘기고, 얘는 둘 다 양수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세 번째, A가 B에 포함되고 A는 C에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A가 B에도 포함되고 C에도 포함된다는 얘기는 B 합집합 C에는 무조건 얘가 들어가 있겠지. 그림 그리면. 근데 거꾸로는 돼, 안 돼? 이거 살펴봐야지. 자, B 합집합 C에 A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A는 무조건 B나 C의 줄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까요? 물어본 거야.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A가 이렇게 생겨 먹으면 B에 포함 안 되지. C에도 포함 안 되지. 하지만 B, C 합집합에는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발레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거꾸로는 안 돼요. 그럼 얘도 똑바로는 가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지. 자, 네 번째. 자, AB의 공통이랑 AC의 공통이랑 같다. 그러면 BC는 꼭 같아야 됩니까? 물어본 거지. 자, 이쪽 방향으로는 가는가? 이쪽으로는 가니 안 가니? BC가 만약에 같다면 A랑 공통이 어때? 똑같겠지. 그지? 여기는 오케이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이쪽 방향은 공통 부분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BC가 같진 않은 경우를 너희가 이걸 한번 그려봐. 금방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안 돼요. 야, 이거는 무슨 조건? 이거는 필요 조건이다. 이거지. 이쪽 방향으로는 가니까. 자, 마지막 5번. 4의 배수는 뭐 4, 8, 12. 자, 2의 배수는 짝수지.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네. 그럼 얘가 작으니까 얘도 충분 조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리고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포함 관계가 화살표랑 같은 방향이다. 이 화살표를 보고 얘가 작으니까 우리 이거를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 주자.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것까지 오늘 해본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혹이 참이면 증명을 해야 돼. 거짓이면 왜 거짓이 됐는지 발레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할 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이런 걸 할 거야. 부등식의 증명, 명제의 증명. 다음 시간이 조금 어렵겠지. 다음 시간부터는 자, 우리 고3 약술 논술 하는 친구들이, 언니 오빠들이 화수목금에 3주간 집중훈련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앞타임에 6시에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예원이는 여기 와서 여기 앉지. 수요일만 이렇게 앉아서. 화요일도 안 되니까. 화요일은 돼? 6시부터 8시까지만. 그러면은 혜성이는 화요일 날 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고, 예원이는 그러면 수요일 하루만 여기서 같이 해.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